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핵심 요약정리 지역사회복지론 마지막입니다. 9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지역사회복지의 운동과 주민참여, 특히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는 말 그대로 좀 암기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암기하는 방법까지 같이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운동입니다.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념을 볼까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을 위해 사회 연대 의식을 고취해서 어떻게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어지는 조직적인 운동이다. 지역사회복지 운동은 조직적인 운동이다 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의의는 지역 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말 그대로 조직적인 운동이다. 복지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 그리고 시민의식을 함양하여서 사회권 확립운동, 사회권은 다른 말로 뭐죠? 복지권이죠. 그래서 복지권 확립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조직적인 운동이면서 지역 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또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역 주민 전체를 기반으로 함으로 특정한 어떤 전문가,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포괄적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9회 지역사회복지운동은 복지권리, 사회권 이퀄 복지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복지권리,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18회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를 살펴보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복지권 확립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관련 조직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자원을 동원하면서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인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사회복지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회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을 포함한다. 당연하겠죠. 17회 지역주민, 지역사회활동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주체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지역 주민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죠. 15회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조직적인 운동이다. 지역사회의 복지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이면서 복지권리 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지역사회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연대운동,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해당한다.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떠한 단어가 키워드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내용을 보면 뭘 암기해야 되지? 그러나 기출문제를 보면 이거를 암기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3회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적인 운동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냐? 시민운동과 연대와 협력. 아까 연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시민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 조직과의 연대 활동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전문 역량을 강한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만 역량을 갖추면 갖출수록 그 힘은, 파워는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문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있겠어요? 어떤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방법 포함해서 제도적인 여건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죠. 지역 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 제정 운동 등과 같은 지역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복지의 독자적인 논리를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인 논의를 연결시켜야 된다. 우리가 변혁적이라는 것은 뭔가 새롭고 창의적인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획기적인 기획들을 우리는 변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운동 조직의 노동 운동 조직과 시민 운동 조직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서 사회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발전적 논의가 연계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역사회 복지 운동이었다 그러면 주민 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전제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 참여라는 것은 참여의 주체가 누구다? 주민이다라는 것이죠.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누가 관여하는 거예요? 참여의 주체. 주민이 관여하는 것을 주민 참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행정의 목소리가 더 크냐? 주민의 목소리가 더 크냐? 이거에 따라서 주민의 참여 정도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누구의?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 계획이나 실행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뭘까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우리가 답을 통해서 찾아내면 되겠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지역 주민의 선호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정책 결정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지방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하고 투입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고요. 지방행정에 있어서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지방정부로 하여금 형평성을 추구하도록 압박을 가함으로써 누가? 지역 주민들이 압박을 가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하겠죠. 어떤 주민투표와 같은 주민참여 제도적 방안을 통해서 지방정부 기관 간의 갈등을 주민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접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방의 행정부와 입법부 양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때요? 주민 참여에 붙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자, 3회 주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성이 강화가 되어지고 지역 주민의 욕구가 반영되어질 수 있다. 2회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뭐라 그런다? 주민 참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 참여가 모든 것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뭐예요? 주민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다보면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죠.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정보 제공, 공청회 개최, 주민투표의 실시 등은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계획 위반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의 가능성이 발생하죠. 계획 사업의 전문적인 측면의 경우 일반 주민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주민들의 추가 욕구에 따라 계획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죠. 항상 어떠한 것이 만들어질 때는 긍정인 사람과 부정인 사람이 양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네 번째,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주민 참여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 주민 참여했던 주민들이 과연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을 대표하느냐 이런 거죠. 주민 참여에 능동적인 사람들의 숫자나 각자의 선호하는 바가 해당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했는지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요. 자, 3회 주민 참여를 위한 행정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민 참여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주민 참여의 8단계, 아른스타인이 제시한 주민 참여 8단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주민 참여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참여로부터 형식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참여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욕구와 어떤 정책 대안들이 반영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참여해서 얘기는 했다라고 하지만 행정이 전혀 듣지 않을 수 있죠. 이처럼 주민 참여가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주민 참여가 있는가 하면 아주 형식적인 참여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아른스타인은 8단계로 나누어 보았다라는 거죠. 아른스타인은 이러한 주민 참여의 정도를 8가지 단계로 구분하면서 크게 3가지 범주로 정합니다. 3가지 범주. 비참여. 주민이 아예 참여하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참여하지 않는 비참여. 행정이 전혀 듣지 않는. 형식적 참여는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하고 행정이 그것에 관여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 주민 권력.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참여한 주민의 의견이 권력으로서 더 많이 반영되어지는, 이렇게 크게는 3가지, 작게는 8단계로 쪼갭니다. 자, 비참여는 맨 끝에 2개예요. 조작과 치료가 가장 낮은 수준의 참여 형태로서 주민의식을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형식적 참여는 중간에 3개예요. 정보 제공, 상담, 회의입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영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 여기는 참여시키지 않는 상태라 그러면 여기는 미약한 상태. 주민의 권력은 협동 권한인 주민 통제의 3가지를 얘기하죠.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에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고 주민의 의사결정이 있어 주도권을 획득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 제공, 상담, 회의는 뭐다? 형식적인 참여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민 참여 8단계는 어떻게 암기하는 게 좋냐?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른스타인의 주민 참여 8단계를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죠. 주권을 협회에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자, 여기에서 순서대로입니다. 주권, 주민통제, 권한임, 협동, 관계, 회유, 상담은 그대로 상담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치료, 맨 마지막에 조작하더라, 조작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협회에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왜? 가장 낮은 단계는 뭐예요? 조작이에요. 가장 높은 단계는 주민 통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문제 있죠. 기출문제. 주민 권력, 형식적 참여, 비참여이죠. 자, 맨 밑에 2개. 치료와 조작 2개는 비참여입니다. 가운데 3개. 회유와 상담과 정보 제공, 형식적 참여입니다. 그리고 주민 통제와 권한 이임, 그리고 협동관계. 협동관계는 뭐예요? 주민 권력 단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여러분들이 딱 정할 수가 있으면, 암기할 수 있으면 주민 권력 단계, 형식적인 참여 단계, 비참여 단계를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다음, 시험은 거기에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요 각각의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질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볼까요? 자, 조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참여 단계죠. 그래서 조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 의의를 행정과 주민이 나 주민도 있어 라는 것 정도만 어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 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가장 낮은 조작 단계다라는 것. 단순히 참여한다. 조작 단계 기억하세요. 핵심 키워드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치료는 주민이 얘긴 하지만 행정은 듣지 않는.
주민이 이제는 주민에게 발언권이 있어. 주민이 얘기는 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치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것을 약간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왜 왔어요? 저 감기 걸려서 왔는데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감기약 주나요? 아니죠. 나는 감기 걸려서 왔어요 라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벌려 보세요. 뭐 하세요 한 다음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치료 단계는 주민은 얘기하지만 듣지 않는, 행정은 듣지 않는 단계다.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듣지 않는다 라고 하면 뭐예요? 치료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정보를 줘요. 누가? 행정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지만 피드백은 없어. 환류는 없어.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정보 제공입니다.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뭐는 없어? 피드백. 환류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정보는 주지만 환류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보 제공이다 라는 것. 한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상담하면 공청회를 기억하세요. 자, 상담은 공청회나 집회. 자, 공청회나 집회는 뭐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설명하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은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지만 뭐다? 형식적인 단계다. 형식적인 단계가 들어가면 상담이다. 자, 회유는 회자 들어갔죠. 그래서 위원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각종 위원회, 회자가 들어갔으니까 위원회. 자, 위원회는 뭐는 있고 뭐는 없어요? 위원회에서는요, 심의권만 있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논의할 수 있는 논의권만 있지 의결권은 없어. 결정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회유는 각종 위원회가 들어가고 끝에 뭐라고 들어가냐 하면 의결권은 없다.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거는 회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동관계는 뭐예요? 여기는 주민이 권한이 있는 것이죠. 주민의 권력을 주어지는 거죠. 협동관계는 50대 5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 50과 주민 50이다. 그래서 뭐예요? 상호 협력하는 관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협동관계는 행정과 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자,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50대 50이기 때문에 협상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한이임은 막강한, 강력한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권한이임입니다. 주민들의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주민들이 우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 막강한, 우월한, 강력한 나오면 뭐예요? 권한이임. 주민 통제는 뭐예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주민이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의 집행 그리고 평가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그래서 주민 통제는 주민 스스로,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이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 없이 아른스테인의 단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볼까요? 19회. 자, 회유. 회유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위원회, 뭐는 없다? 의결권은 없다. A씨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B씨는 A씨의 추천으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예요? 회유입니다. 주민 대표를 참여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B씨는 기대와 달리 A씨가 의도한 방향대로 최종 결정되었다. 즉 뭐예요?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의 결정에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유는 위원회가 들어가고 의결권이 없었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조작.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뭐예요? 주권을 협회에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라는 거죠. 주민통제, 권한이, 협동관계, 회유, 상담, 정보제공, 치료, 조작이죠. 그런데 조작이에요. 조작은 뭐예요? 가장 낮은 단계인 거죠. 행정기관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만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교육, 설득시키고 주민들은 단순이라는 단어 키워드라 그랬죠?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주민 참여에서 권력 분배가 가장 낮은 것은 조작 단계이죠. 그래서 17회인가요? 17회 때 시험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주권을 협회에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적어도 가장 낮은 단계만 알았어도 조작이 가장 낮은 단계라는 것만 알았어도 답을 찾을 수가 있었죠. 자, 권한임.
자, 권한임은 뭐예요? 강력한, 막강한 이런 단어가 들어가죠. 주민들이 특정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예요. 답 나왔죠? 권한 위임이죠. 자, 주민회의입니다. 주민회의는 회유를 주민회의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회유라고도 얘기합니다. 회유가 나오면 뭐예요? 요거랑 똑같죠? 위원회가 들어가겠죠. 각종 위원회. 그죠? 키워드는 안 바뀌어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이 참여 범위는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협동관계죠.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한 이건 뭐예요? 권력의 재분배. 50대 50이기 때문에 재분배가 가능한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뭐예요? 협동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주권을 협회로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아른스테인의 8단계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론 9강까지 모든 1강에서 9강까지 모든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제 강의가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기출문제에서 다수 언급되어지는 지문들 위주로 강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2배속을 틀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무리해서 시험장에 가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면서 지역사회복지론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